반갑습니다. 예, 예,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좋죠. 예, 사람들 그래도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미소가 확 납니다. 이게 자주 웃어야 된답니다. 예, 자주 웃고 그리고 또 웃을 때 소리 내서 웃는 게 또 좋답니다. 요즘은 웃음 치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10년까지는 안 돼도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 웃음 치료사 그 공부를 자격증을 따본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 민간 자격증이지만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저 있어요. 그 웃음이 왜 치료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웃으면 덜 아프답니다. 예, 와, 엔돌핀. 저는 그거 쓰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자, 거기 그 하버드 대학의 어떤 한 교수님이라는데 그분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척추암인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물론 뭐 거기 아주 뭐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 진통제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뭐 일반 진통제도 주고 점점 이게 병이 깊어지면은 일반 진통제로 안 들으면은 뭐 마약성 진통제란 막 그런 것도 주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그 코미디 프로 이렇게 TV로 뭐 찰리 채플린 영화인가 그걸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픈데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웃다가는 또 나중에는 또 하도 막 그게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어서 막 이렇게 웃었답니다. 그런데 한 그 영화를 보면서 한동안 이렇게 10분, 20분 실컷 웃었나 봐요. 웃고 나니 자기가 아픈 게 덜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를 자주 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또 웃을 때도 그냥 안 웃고 일부러 소리 내서 웃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물론 다 다른 치료도 병행했겠지만은 그 사람이 건강하게 퇴원을 했대요. 퇴원을 하고 30년을 더 살고 이제 가셨대요. 가시면서 나갈 때 친구인 그 의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웃으면은 병이 치료되는 것 같아. 한번 이렇게 연구 한번 해보라고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말을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아까 웃음 치료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웃게 되면은 특히 소리 내서 웃게 되면은 아까 뭐 엔돌핀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내 몸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죠? 뭐 그걸 행복 호르몬 이야기도 하고 뭐 천연 뭐 내 몸에서 분비되는 마약성 호르몬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면역력이 이게 내 스스로의 어떤 병이 들어왔을 때 자연 치유력이 이렇게 있어야 될 그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죠? 다시 우리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한다고 이렇게 그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대부분이 코로나 다 거쳐 가셨던 분들이고 안 거쳐 간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치지 않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내 스스로 이렇게免疫力 또 내 스스로 어떤 치유력이 있어 갖고 잘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내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또 평소에 이렇게 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더라도 덜 아프고 그냥 잘 넘어가는 그죠? 조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심하게 그래서 기저질환 환자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은 내가 특히 요즘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렇게 그 코로나가 우리 인간 삶에 걱정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면역력도 자꾸 키워 나가야 되고 그죠?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스스로 몸의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소리 내서 웃는 것이 더 좋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소리 내서 웃어도 보고 일부러 웃고 싶으면 더 크게 웃으세요. 웃고 어떨 때는 막 그냥 과하게 막 박수 치면서도 웃고 그죠? 그렇게 자꾸 웃는 것이 좋답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네?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죠. 공부를 뭘 드렸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고 드렸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고 이야기했다 그러세요. 어, 거기 중견이 기업인데 그 기업의 회장님이 사장님이 웃음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신입사원 면접을 보잖아요. 보는데 끄트머리에 혼자 앉아 있으면 면접관들 쭉 앉아 있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수험생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다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묻게 되고 뭐 지원 동기도 묻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고 성장 배경도 알게 되고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 회장님이 질문을 한답니다. 질문하는데 딱 질문이라기보다 딱 한 가지 요구를 한대요. 한번 웃어보시라고. 근데 앞에서 면접관들의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이분이 동그라미 크게 하나 딱 그리면은 합격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웃어보시라고. 근데 열에 8, 9은 잘 못 웃는답니다. 이 사장님이 요구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래요. 그런 웃음이 아니래요. 현장에 본 사람 웃어보세요. 네. 시각은 본 사람 웃어보실래? 적한답니다. 자, 빙그레 웃고. 근데 그분이 요구하는 웃음은 큰 웃음이에요. 큰 웃음. 네, 마이크 끄고 웃을게요. 네.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이제 직결보살님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이런 걸 노인네들하고 같이 해요. 그냥 그 웃음, 그도 근데 그런 걸 배웠던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막 노인들 앉아 있으면 그냥 박수 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뭐 TV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막 이렇게 한 1분 동안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웃게끔 해요. 근데 다 따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 동안 이렇게 웃으면은요 백가죽이 땡겨요. 가죽이 땡기고 그걸 박수 치는 것도 있잖아요. 박수 치는 것도 다음에 그때 말씀 또 건강 박수가 있는데 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막 웃으면은요 1분 못 합니다.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30초 만에 지친다 그러면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구나. 네. 건강이 별로 안 좋구나. 이거 인식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 근데 어디서 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몰래 혼자. 딴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화장실에서 몰래 혼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시간을 재보시고 1분 동안 되면은 내가 좀 건강하다. 1분을 못 넘기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난주는 수능 우리 시험이 있어서 수능불사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능불사를 잘 마쳤고 시험 잘 치는지 안 치는지는 물어보지 말랍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래요. 자, 그리고 어저께는 뭐 우리 이제 그 종단 행사를 이제 거기 종조님 탄생 120주년 그래서 우리 합창제를 했어요. 교구별 이제 합창제를 했는데 6개 교구가 참가했나요? 우리 포항교구 참가를 했고 우리 심당에서는 보살님 3분하고 저하고 전스님하고 같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우리 심당 보살님 다 같이 동참은 못했지만은 아마 같이 원력을 세워 주셨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또 합창한다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합창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 거기 공부가 됐던 것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합창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합창할 때 그냥 인상 쓰고 안 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무게가 있는 어떤 그런 곡이라서 치더라도 합창을 하면서 늘 이렇게 표정을 밝게 지으라고 합니다. 표정을 그냥 그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입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켜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 한 마리 다 부처님 서원가들이고 하니까는 그 일반 노래도 다 좋은 노래를 하니까
가사가 다 좋아요. 그죠? 가사가 힘들고 괴롭고 사랑이 씨앗이 어때서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환희하고 좋은 겁니다. 그걸 보세요. 연습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중에 맞춰 연습한다고 하루도 수십 번 또 혼자 연습시킨다고 가사 외운다고 교수님은 어제 보니까는 그 와중에 1시간 다 떠놓고 아직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난 전화를 한 줄 알았어. 이래 갖고 전화기 들고 갔다 하길래 그 음원을 듣고 노래 가사 외운다고 1시간 이상을 난 뭔 전화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랬더니만 가사 외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노래말을 자꾸 듣고 내가 외게 되고 한 그 자체가 저는 이게 공부다. 이것도 마음 공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교구별로 말이 이렇게 안 돼. 교구별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이제 오랜만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스승님들도 보게 되고 또 신교들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제일 첫 발령지가 전주 심당이었어요. 항수 심당, 항수 심당, 전주 심당이었는데 거기 이제 보살님들도 이게 전라교구가 또 합창단이 구성돼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봤죠, 그죠? 1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와서 이제 반갑기도 하고 인사 나누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합창단장 보살님이 이제 거기 전주 심당에 있던 보살님인데 이렇게 어찌나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그죠? 눈물도 걸썽거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단장 보살님이 됐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가하고 우리 합창단 만들어져서 매주 합창 연습하니까 너무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는 각자님하고도 그렇고 집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원가 연습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 늘 좋은 말을 되뇌이니까 내 스스로 이게 내 무의식 속에 업식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냥 평소 같으면 큰 소리가 날 때도 우리 보세요. 불법을 믿는 가정에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실효는 가르침 방금 공부한 게 우리 진원행자 가정에서는 큰 소리나 싸움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땐 큰 소리 내고 싶다가도 이 말이 딱 떠오르면은 작은 소리로 화를 내요. 큰 소리로 화를 안 내고 작은 소리로 화를 내요. 여하튼 집에서 싸울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은 이 공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합창 연습을 하는데 한동안 연습을 하는데 이 소리가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는데 알토 소리가 좀 작았어요. 근데 소프라노 소리를 또 남자들도 있고 하니까는 저는 소프라노 소리는 들리는데 같은 음정으로 가니까 알토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저도 그냥 같은 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지휘하시는 분이 소프라노 소리를 조금 낮춰보래요. 낮춰보면서 알토 소리를 좀 크게 한번 키워보라고. 그러면서 저는 살짝 그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은 지휘자 선생님이 알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알토에 현정이 보살님이 속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 조그만 사람들이 열을 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들어주보라고. 저렇게 열성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슬쩍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그 모여있는 사람이 좀 작아요. 왜 작은 사람이 모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작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으면서 그때 제가 소리를 낮췄어요. 내 목소리를 적게 냈어요. 안 냈어요. 알토 소리가 들려요. 그 밑에 쭉 깔려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내 목소리를 낮추니까 소리가 들리는구나. 의미가 있죠. 내가 내 목소리만 크게 내면은 내가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면은 상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소리가.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 그 남자 몇 명 안 돼 있지만은 정사님들하고 우리 각자님들하고 남자 몇 명인데 있으면서 그 음정을 잡아주는 게 있었어요. 음정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연습도 잘 못하고 하는 게 틀릴 것 같은데 내가 틀렸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하고 자존심 상할까 봐 지휘하시는 분이 눈은 나를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음정이 틀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누군가 틀렸는데 이야기는 안 하는데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만 뻥끗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만 뻥끗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니 내가 틀렸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음정을 못 잡았구나. 왜? 내가 내 목소리를 안 내니까 내가 입만 뻥끗하고 내 목소리를 안 내니까 진짜 음정이 바로 잡힌 음정이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이걸 한 칸 더 낮춰야 되겠구나. 내 목소리를 음정을 한 칸 더 낮춰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소리를 내도 맞춰지더라고요. 네, 내가 요만큼 틀렸구나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내가 내 목소리를 죽여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한번 다물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끗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맞는 소리였구나라는 것이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화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 공부 많이 됐죠. 그죠? 자,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들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을 하고 삽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큰 대로 또 말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말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배워왔던 그 지식 속에 경험 속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관념이 우리가 고집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기준과 잣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철옹성처럼 굳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들은 척도 안 하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셉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요. 제가 그거 많이 느껴요. 우리 모친을 같이 모시고 사니까 많이 느낍니다. 자, 여하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합창이라는 것이 이 소리를 서로가 맞추고 높고 낮고 크게 내는 데를 좀 줄여주고 또 낮은 사람은 크게 할끔 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그죠? 합창이라는 것은 어울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소리가 조화롭고 어울려져야 되는데 내 삶이 내가 조화롭고 어울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어울림이 있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들은 그리고 상대의 소리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내 목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말은 틀렸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다 보면은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내가 100%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조금씩 낮춰줘야 돼요. 그게 어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어울려 나갈 때 내 삶이 조화로운 거예요. 내 삶이 늘 막힘없이 큰 소리 나지 않고 다툼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통이 완벽한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인간 역사 이래로 부처님이었답니다. 부처님은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우주 자연의 소리와도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왜? 그 진리 그 자체를 깨뜨린 분이 이 우주 공간에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도 한번 했잖아요. 누구와도 내가 진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내가 어울려서 춤 한 번 이렇게 추는 모습, 어울려서 손잡고 춤추는 모습. 내가 어느 누구와도 손잡고 춤출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춤집에 가서 아무나 손잡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손잡고 춤추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손잡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손 한번 잡기 그리고 얼굴 한번 대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내 삶이 막힘이 많은 겁니다. 이 생만 그렇게 살면은 그냥 한평생 그래 살다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우리 삶이 한평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시무종이에요. 내가 좋은 인연, 화합되는 인연 맺어놓은 것 내가 이 생 다음 생에도 이어가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막힘이 있는 그런 인연을 맺어놓으면은 그 인연은 또 다시 내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게 내한테 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인과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 오늘은 돌이켜 보시고 내가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봉독합니다.